자, 3대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표현이 같은데 밑과 크기가 같은데 밑과 진수를 바꾸는 방법 아시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수한 게 3대 4라는 건 예를 들어 8대 12 같은 게 3대 4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저기 좀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오늘? 잘 들어요? 예를 들어 9대 12 같은 게 3대 4잖아요. 맞아요? 뒤집으면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잘 모르겠죠? 여기다가 9 곱하기 12를 곱해보시면 됩니다. 108을 곱해보시면 돼요. 12대 9. 뒤집으면 뭐가 돼? 3대 4였던 게 4대 3이 돼요. 지금 이건 뒤집은 건 아니야, 그지? 그쵸? 근데 이렇게 뒤집게 되면 몇 대 몇이라고? 4대 3이 됩니다. 작았던 게 더 커져요, 역수하면. 어우, 신기하죠? 그럼 알던 애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하겠죠? 이해돼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 표정이? 수업,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수업 열심히 들으려는 태도 아니었어? 그 얘가 4대 3이니까 우리 4K, 3K 비례상수로 써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A는 뭐예요? C의 4K승, B는 뭐예요? C의 3K승. 네, 다 갖다 넣으면 돼요. 왜? 여기다 C의 4K, 여기다 C의 3K. 여기 C 3K, C 4K.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거 로그값 계산하면 뭐예요? 앞에 거. 4분의 3, 그렇지. 이건요? 3분의 4. 그럼 12분의 9 플러스 16이네요. 요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해서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통일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 30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상용노 쪽에서 또는 지수 쪽에서 이렇게 공학식 하나 띡 던져주고 푸는 문제들 왜 이렇게 못 풀어요? 이제 풀 때가 됐어요. 그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치? 어느 광원에서 D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를 P라고 하면 저게 성립하는데, 감각 강도가 5.2일 때, 그러니까 P를 준 거지. 광원과의 거리는 감각 강도가 1.2일 때 광원과의 거리의 몇 배인지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상황을 두 개 준 거라고. 5.2일 때 D는 1.2일 때 D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H는 뭐야? 그냥 상수네? 여기 D랑 여기 D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1, D2라고 써요. 이해되세요? 지금 누구는 누구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냐면 D1은 D2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영어 선생, 국어 선생은 아니니까.
그럼 D1이 D2의 몇 배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D1, D2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눠야 되죠. 지금부터 요거 구하는 겁니다. 갑시다. 10 넘기고요. 그죠? 또 10 넘겨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D1분의 D2나 D2분의 D1을 만들면 어쨌든 뒤집어서 답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버릴게 바로. 그럼 좌변은 5.2라는 지수랑 1.2라는 지수랑 무슨 계산이 돼야 돼요? 뺄셈 10의 몇 승? 4승. 어려워요? 연우? 그래서 멍 때려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표정만 집중하고 있으면 뭐해 맨날 멍 때리는데 뭐 설명할 게 없어. 이거 계산하라고. 아, 1.2구나. 아, 네. 아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해. 근데 연우 착하다. 나한테 꼭 안 주네. 아니, 제가 꼭 줬다가 제가 틀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무식해서 꼭을 못 준 거구나. 보세요. 그 요건요. 뭐분의 뭐? 뭐가 아쉬워? 하나 아쉬운데? 다 틀렸잖아. 아니 이거 계산 못해요, 너야? 할수 있어요. 안에 하고 밖에 하고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D2분의 D1 물어봤잖아요. 근데 일단 루트 좀 씌우시고. 그죠? 100분의 1배야 답은. 100분의 1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삼각함수 천지교육 3번에 20. 재민이 하나밖에 없어? 이야. 너 뭐야? 이번 시험 1등 할 거야? 아,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알고 이제. 우리 학교 가면 당연히 할수 있어. 재민이도 많이 늘었어. 야, 나림인 지수로그 질문이 없어? 아, 저 지수로고 채팅TV한테 물어보고. 왜 걔한테 물어봤어? 아, 연우. 네. 너 왜 두 개로 나눠서 보냈어? 아니, 수업 시간에 애들 보내고 몰래 보내느라. 아이고. 우리 21번도 봐야 된대요. 21번 봅시다. 이 빌립이 오면 좋겠는데? 아, 이 빌립이가 오면은 딱 그 같이 꼽주면서 풀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그래, 영어 좀 그만하고 수학 좀 해. 아, 영어 그만하고 정치만 못하려고요. 그래, 얘들아. 공부가 뭐가 중요하니?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시겠죠? 21번이고요. 풀었다, 얘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얼마 전에 얘가 와가지고 쌤,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어이가 없죠. 둘 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얼마나 가끔 하면 이런 기초를 까먹냐고. 그다음 27도 봐야 된대요. 27.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풀었죠. 꼽 줘야 돼. 이런 거 꼽 줘도 되죠. 네네. 진짜 미쳤나봐요, 진짜. A는 125의 X분의 1승이고, B는 125의 Y분의 1승이고, C는 125의 Z분의 1승이고, 이거 줬으니까 곱할 거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이게 5, 3승이고, 얘가 3분의 2승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25죠. 이걸 안 보고 풀었어요, 난 심지어. 물어보는 걸. 뻔히 이걸 물어봤겠지, 그지? 응. 우리 박연우 씨. 저 꼼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꼼먹을까봐 안 했는데 그냥 지금 해도 돼요? 아니요? 네. 29번 봐요. 그 꼽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맞읍시다. 먹읍시다. 꼽을 먹읍시다. 맞냐? 근데 대신 내가 한 대 때려도 되니? 그냥 그래서 쌤한테 안 여쭤보고 지금 쌤한테 여쭤보려고 질문 안 보여줘요. 야, 이거 왔다. 야, 니 설명했다, 지금. 이거 두 개. 아니, 쟤도 몰라서 설명한 거야. 이제 알아요 저거. 이제 알아요? 아, 뭐야. 하지 마. 뭐 성립함을 보여. 해줘? 저 이거 질문했어요? 어. 했는데? 왜 질문했지? 잘못 들었나? 죄송해요. 아니지. 제대로 안 풀었으니까 지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막 번호 누르다 보니까 들어간 거지 뭐. 28번인 건가? 잘못 들었나?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2번 프린트 봅시다. 15번부터 보면 되네요. 곤란해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질문들이 다 곤란하네요. 모르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자꾸 모르면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오네요. 불순물을 포함한 어떤 물질이 여과기를 통과하면 불순물의 10%가 너네 이 그림도 뭔가 기억나지 않니?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 불순물, 어떤 물질이 여과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10%가 제거가 된대. 근데 A가 불순물의 양이라 치면 이 여과기를 통과하고 10%가 제거되고 남는 거지. 그럼 몇 퍼센트가 되겠니? 90%겠죠. 얘가 다시 여과기를 통과하면 또 이거의 몇 퍼센트가 되겠니? 뭐라고? 모르겠다고? 여기에 90%가 되겠지. 이게 어려워? 박윤우 씨? 저 어려워요. 아니 10%가 제거됐는데 그럼 남는 게 90% 아니야. 네 몸무게의 90%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네 몸무게의 90%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0.9 곱하면 되잖아. 네가 저 강의실 문을 빠져나갈 때마다 살이 10%씩 빠져. 헐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네 몸무게가 60이었으면 네? 저 문을 한번 통과하면 5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을 한번 또 통과하게 되면은 48.6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왜 뭘 못해? 그래서 이 짓을 두 번 하면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번 하면 이만큼 남겠죠. 이게 처음량의 2% 이하로. 아, 이거 네가 질문한 거지. 네. 애들은 다 알아. 저거 어떻게 계산하죠? 세 명이 질문했네. 뭐 어떻게 계산하냐고? 뭐 로그 달면 되지. 니네가 이런 거 모르니까 로그 배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x 몇인데. 이렇게 하면 x 몇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내려고 니네가 로그를 배운 거 아니냐고. 몇 승해야 5가 되는지 모를 때. 그쵸. 12월달 수업 내용을 4월 10일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안타까워. 근데 이건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어렵고 힘들 수 있지.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 공부 잘 못해도 돼. 저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못해도 돼요. 내가 할게. 시험도 뭐 내가 보지 뭐. 이렇게 로그를 달면 n이 내려오니까 이게 1차 방정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 4n이고 8인 거 아니야. 이걸 나누면 되잖아. 계산해서. 다 줬을 거 아니야. 계산해봐요. 한번 보자. 계산하는 거. 빨리 해봐. 박빌립. 내가 네 이름 처음으로 성 붙여서 부른 것 같은데? 다 했나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 같아요. 일단 계산 속도는 이제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옆에다가 한번 써드릴 거예요. 약간 이제 상용로그 처음 배울 때 예제 푸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적게
뭐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얘가 10분의 9니까 이렇게 뜯어야겠지. 바로 이렇게 차로 이렇게. 그 다음 100분의 2니까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0 이렇게 차로 이렇게 뜯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다 풀어드렸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요. 그래도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설명하는 그대로 해줄게. 수학에서 양수와 음수의 덧셈을 하는 지도서적인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이 더 큰 숫자의 부호를 붙여놓고 두 숫자는 빼세요 라는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 1에서 받아내림이라는 것을 해주면 9, 9, 9, 10이 됩니다. 그래서 n의 개수가 마이너스 0.0458이 돼요. 자, 양수와 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이 큰 숫자의 부호를 갖다 붙여놓고 두 숫자는 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0.0458로 나눠주셔야 이제 n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99를 0.0458로 나눠줄 건데요. 소수의 나눗셈은 둘 중에 하나를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나는 보통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4칸 밀어야 되니까 얘도 소수점을 왼쪽으로 4칸 밀어가지고 공을 하나 쓰시고 이제 458이 여기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4번은 너무 많고요. 3번 들어갈 것 같아요. 8, 3에 24, 5, 3, 15, 17에요. 4, 3, 12, 13. 빼시면 이렇게 3250이 나오고요. 4, 7에 28, 4, 8에 32니까 7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8, 7에 56, 5, 7에 35, 4, 7에 28. 어쨌든 37점 몇이라는 건 음수로 양변을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고 n값은 38이 나와요. 자, 16번을 봅시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길이가 2배 차이가 나고 뭔가 이렇게 길이가 3배 차이가 나고 하면 x가 막 2x가 되고 3x가 되고 또는 2분의 1x가 되고 3분의 1x가 되는 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제 수업 내용은 이랬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습득하지 못하셨으니까 이제 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 배우실 땐 이해하셨었거든요. 내용은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아주 잘 보려면 일단 최종 목적 자체는 당연히 여기까지 와야 되지.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정도 의욕은 없다 그러면 여기 y 값이 다 같으니까
뭐 t, 2t, 뭐 3t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3의 t승이 k인 거고, 그 다음에 a의 2t승이 k인 거고, 그 다음에 a의 3t승, b의 3t승이 또 k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 다 같은 건데 a 구하려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 b 구하려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t분의 1승을 해주시면 a제곱은 3, a는 루트 3. 그 다음에 양변에 t분의 1승을 해주시면 b는 3의 3분의 1승, 그지? 세제곱근 3. 그래서 a, b의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프린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천재교육 3번 4번을 봅시다. 자, fx는 ax승이고 a가 1보다 큰 상태인데 f3이 p라 그랬으니까 3을 x에 넣어주면 p가 됩니다, 이런 뜻일 거고, 그 다음에 f5는 q가 된다 그랬으니까 a에 5를 넣어주면 q가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fk는 p제곱분의 q제곱으로 만들어 달래요. q3승, fk는 이제 a의 k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자, fk는 여기에 k 넣은 거, 그 다음에 우변은 p제곱분의 q제곱, q3승. 됐죠? 그러면 위에서 알려준 걸 이용해서 밑에 걸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서 알려준 걸 이용해서 밑에서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다가 뭐를? 그렇죠? 그렇죠. 다 a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자, p에다가 a 세제곱을 더입해 주시면 제곱할 거니까 a의 6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에다가 a 5제곱을 더입해 주시면은 세제곱해야 되니까, 자, a 5제곱에다가 세제곱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5승이 3번 곱해지는 거니까, 이제 a의 15승,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걸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A 15승이랑 A 6승이랑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분자에 A가 15개 있는데 밑에 A가 6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6개가 지워져서 이렇게 9개가 남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밑이 같은 두 지수식을 나눌 땐 지수끼리 뺄셈이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쵸? 어서 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는 지수가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 고2들은. 그래서 K는 9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자, 5번입니다. 5번은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이동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겹쳐질 수 있는 거를 바로 골라라 라고 했네. 그러면 일단 답은 4번으로 바로 찍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3의 x승을 3의 제곱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지수법칙으로 합쳐주면은 3의 x-2승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죠. 자, 니은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3의 x 플러스 2분의 1승으로서 문제에서 준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의 x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밑이 루트 3인 지수함수기 때문에 y는 3의 x보다는 어떤 같은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x값이 2배만큼 더 밀려있는 굴곡을 갖는 이런 지수함수라고 배우셨는데 이제 뭐 기억 안 나셔도 어쨌든 밑이 3보다 작기 때문에 좀 더 증가율이 낮겠죠. 그리고 대표 정점을 기준으로는 함수가 역전되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밑 종류가 같으면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다. 쌤, 그럼 이건 왜 안 됩니까? 3의 2분의 x인데 안 돼요. x의 개수까지는 맞춰 놓으셔야 돼. 알겠죠? x의 개수까지는 맞춰 놔야 돼요. 얘는 밑을 3의 2분의 1승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죠. 넘기기도 넘기는데요. 이제 8번 조심해 주세요. 8번. 이런 거 푸실 때 조심해 줘요. 이거 5분의 1로 바꾸면 위에가 4x-6이 되죠? 그러면 밑 지우면서 부등호 바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넘어와 봅시다. 자, 9번을 볼게요. 예를 들어 처음 주입한 양의 3분의 1만큼 남는다 라는 문장은 남은 양이 처음 주입한 양의 3분의 1배요 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처음 주입한 양의 2분의 1에 3분의 t만큼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에 3분의 t라는 상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주입한 양은 보통 이제 우리가 중학교 이후로는 이런 모르는 걸 문자로 쓰곤 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A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이 T시간 뒤에 남은 양이 처음 주입한 양의 몇보다 작아야 된대요? 64분의 1.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하란 얘기지.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약효가 효과가 없대요. 그럼 약효에 효과가 있으려면 남은 양이 얘보다는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A끼리는 약분하시고, 저는 밑이 1보다 큰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밑이 2인 상태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t는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답은 18시간이에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세 줄 네 줄이 넘어가는 것들이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배경 지식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수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비교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 말은 다 이해됐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자, A, B, C점을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잡아놨고 기하적 성질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함수적 성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랑 P도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B랑 Q도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랑 EP 플러스 Q도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린 A, B, C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A가 몇 승인지 B가 몇 승인지 C가 몇 승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P, Q가 지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산이 자유롭지 않아서 일단 여기서 A, B, C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C가 2P 플러스 Q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배에서 더해주면 이 2는 올라갈 거고 2P 플러스 Q가 로그 3에 뭐가 될까? A제곱 B가 되겠죠. 근데 얘가 C랑 같다가 그랬으니까 로그 이제 C는 A제곱 B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요거 좀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뭐 그래도 제곱하고 그대로 곱해 버렸을 때 뭔가 관계식을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자기가 지수식이 더 좋고 나는 두 지수를 더하는데 양변을 곱하거나 두 지수를 빼는데 양변을 나누는데 뭐 거부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식을 지수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우리 4쪽에 두 개만 더 풀고 싶읍시다. 15, 16은 같이 갈게요. 15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문제를 봤던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K를 암산하실 수 있을 거야. 왜냐면 K가 4일 때 중근이니까 이제 그래프가 떠 있으려면 이제 4보다 커야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고 이 아래 부분에 그림이 안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위에 붕 떠 있어야 돼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이차 함수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얘는 x 절편을 찾는 식이 되는데요. 보통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떠 있거나 튕기기 때문에 이 x절편이 없거나 한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x절편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죠.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셔도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셔도 돼요. 자, 얘가 양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큽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니까 이건 1학년 때 다뤘던 거고 이렇게 축이 밝혀져 있으면 그 축을 찾아서 2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y값이 k-4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해서 k-4는 양수예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개수가 너무 쉬울 땐 얘가 4일 때 그래프가 튕기니까 요 k는 4보다 커야겠다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저 문제를 봅시다. 얘는 2로그 2a가 요 마이너스 4 역할을 하는 거고요. 4로그 2의 마이너스 3이 이런 k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죠? 뭐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이제 뭐 축이 복잡할 테니까 축값 같은 걸 구해서 넣기는 좀 부담된다면 이제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것도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b'의 제곱 같은 걸로 이런 방법으로 풀면 괜찮겠죠.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된다. 허근이다. 그럼 2를 제외하고 b'의 제곱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만큼.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양수인 게 아니라 허근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로그 2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풀시려면 이제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하시죠. 근데 치환 없이 그냥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로그 2a를 치환해서 풀게요. 자, 이런 공통 부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식을 간결하게 보기 위해서 로그 2의 a라는 통째를 이렇게 한 문자로 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범위를 적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a에 대한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a는 모든 실수. 그러면 로그 2의 a 값도 모든 실수가 되는데 요거는 괜찮으신가요? t는 모든 실수 괜찮을까요? 이해되시나요? t가 모든 실수인 거? 왜죠? 왜 t가 모든 실수죠? 지금 이런 관계를 갖는 거니까요. a가 양수일 때 t값은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t 같은 걸 ax로 치환했을 때는 왜 t가 양수인가요? 이렇게 생겨서 a가 모든 실수여도 t값은 양수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치환된 부등식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1과 3을 x t절편으로 가는 이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저한테는 이제 4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왜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놓고 0보다 작은 곳을 찾다 보면 항상 두 근의 사이가 답이기 때문에 그림을 안 보고 이걸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냈지. 약간 우리가 이런 부등식도 그냥 풀듯이 이런 차수가 높은 부등식도 그냥 풀자 이렇게 배운 거죠, 우리는.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로그 2a를 대입하셔서 자, 정석은 1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꾸고 3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요. 그러면 얜 진수가 2가 돼야 되고 얜 진수가 8이 돼야 되고 이 가운데 로그 2의 a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야. 그럼 진수 a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겠어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요 2가 넘어간다 라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빼시면은 8 빼기 2여서 6인데 밑에 받침이 없다 보니까 5개고요. 정수는 답은 5번입니다. 되세요? 되세요? 우리 교과서 프린트니까 오늘 자세히 좀 풀어볼게요. 자, 25분까지 쉬세요. 뭐 합의 이 뭐야 저기 곱셈 공식 변형을 쓰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제 최종식을 보고 전략을 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딱히 특징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냥 세제곱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세제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우리 곱셈 공식을 잘 모르는 빌리빙 한번 대답해 볼까?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일단 2의 1승 더하기
곱하기 앞에 거 2개. 다음 이거 하나 더하기 아니죠. 3 하고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더하기 뒤에 거 3승. 되겠죠? 그럼 요게 또 요게 얘네 둘은 내가 2분의 5라고 해도 되겠지? 얘네 둘은 이제 또 3으로 묶여요. 그죠? 뭐예요? 2에 3분의 1승, 그치? 얘네는 2에 그렇지. 이게 이제 A 3승인 거야. 근데 이게 뭐랑 닮았다 또. A네요, A. 그죠? 왜 A로 바꾸냐면 여기도 3승하고 1승이 있으니까 뭔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넘기면 A 3승 마이너스 3A잖아요. 그쵸? 오, 여기다 2배 하면 2A 3승 마이너스 6A네. 그래서 얘가 5야. 답은 10이고. 근데 만약에 뭔가 특별한 형태가 아니야. 그럼 뭐 넣어서 계산해야지.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준 거죠. 됐죠? 여러분 18번 같은 건 풀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진수방정식을 먼저 푸셔야죠. 그래야 니들이 얘한테 루트를 씌우든 제곱을 하든 x값 범위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4네. 밑을 2로 맞출 거야? 4로 맞출 거야? 소혜가 4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배운 애들은 4로 하죠. 이 밑을 줄이는 것보다 약간 둘이 같이 제곱하는 느낌으로 4x 제곱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식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로그 4의 4. 더하기인데 어쨌든 로그의 합이니까 밑은 4고 이 3x-5는 어떻게 쓰면 돼요? 천천히. 로그의 합이니까 우린 진수끼리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랑 얘랑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푸시는 건 맡기겠습니다. 넘겨서 3분의 5보다 큰 근을 찾으시면 되겠죠. 19번. 어느 그릇에 용액이 A리터 담겨져 있어요. 연우? 용액이 뭐예요? 와, 너무 유식하죠? 알겠죠? 아니 놀리는 게 아니야. 진짜 모르는 애들 많아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용매랑 용지라고 할 줄 몰랐어. 이 용액은 매일 공기 중으로 증발하여 X2일 후 남아있는 용액의 양은 A 곱하기 0.8X가 된대. 그럼 1일 후에는 A 곱하기 0.8의 1승이고 2일 후에는 0.8의 2승이고 3일 후에는 0.8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식을 좀 느껴보자는 거거든? 계속 0.8이 곱해지네.
그럼 용액은 몇 %씩 증발하는 거야? 20%야. 20%.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뭐가 중요해? 그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20%란다. 힘드세요? 힘들지. 현타도 많이 오고요. 괜찮아. 공부 이거 해서 뭐해? 농담이에요. 당연히 공부는 중요하지. 중요한데 너희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공부하면서 막 정신적으로 뭐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러면 하지 마요.는 아니고 조금 덜 해요. 그래서 X2로 남아있는 용액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1 이하가 되는 것. 이게 X1 후 용액의 양이죠. 이게 처음 양의 4분의 1이겠죠.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요. 내가 한 번만 더 시켜봐도 될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로그 2가 또 0.3이야. 3010도 아니고.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잘 푸신 분들은 이제 이게 2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계산 자체가. 지금은. 이러고 있을 시기가 지났죠.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나가면서 요건 암산해도 되나요? 2의 3승이니까 3 내려와서 자, 그럼 얘가 0.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x. 아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0을 곱해주면 x는 6 이상. 되겠어요? 20%씩 계속 덜어내면 6일 후에 25%가 돼. 됐죠? 꼭 나온다면 맞춰봅시다. 자, 이제 넘기시면 삼각함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다는 못 풀겠죠? 일단 최대한 합시다. 삼각함수 천재교육 1번 프린트에 10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씨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8인 부채꼴은 우리가 베이직생 개념 35번 정도에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이런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이론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증명한 바에 의하면 2분의 1 RL이라고 배우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시면 외우셔야겠지. 이건 증명은 안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L이 R 세타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도 가르쳤었냐면 우린 방학 때 미적분 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길이가 되고 이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뭐 이렇게도 배웠었죠. 그래서 호의 길이랑 반지름 정보가 있으면 얘로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고요.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얘로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36인데요. 분모에 6이 있어서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파이가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60분법으로 60도라고 배웠으니까 전체 원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60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자, 이제 14번을 보자. 자, 지금 문제에서 정보는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는데 찾으라는 식이 탄젠트에 대한 식이다 보니까 만약 사인과 코사인이 단독으로 주어져 있다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탄젠트는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바꿀 거야. 니들이 이건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의 합 또는 차가 주어지면 그냥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상관없이 뭐를 좀 하고 싶어야 돼요. 그쵸. 양변을 제곱을 좀 하고 싶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돼요? 50분의 11이 되네요. 괜찮아요? 1 넘어오면 마이너스 25분의 25인데 25분의 11인데 이제 2로 나눠야 돼서 이제 22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봅시다. 자, 탄젠트는 그렇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탄젠트를 역수하라는 얘기니까 뭐 보내볼까? 이 상태에서 괄호 안의 식을 통분이라는 걸 해주면요. 분모끼리는 곱해지고 이 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서 사인 제곱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서 코사인 제곱이 돼요. 이게 뭔가요?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요.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얘가 1이니까 앞에 쓰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걸 역수한 거를 여기에 통째로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22 곱하기 11분의 5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중학교 1, 2학년쯤 된 학생들이 아직 번분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형태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2이기 때문에 50분의 11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면 분수는 분모인데 분자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밑에 1을 만들어서 번분수 연산을 하시는 거. 이게 중3 스타일, 중3 스타일. 이 정도는 중3 스타일. 이제 번분수 아는 애들이. 이런 계산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빨리 하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 이제 특히 2학년이 넘어오면 아주 복잡한 분수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분수의 분모에 분수를 넣을 때는 제가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올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시킨 것 같아요. 되시겠어요?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7번은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5개를 적어 드릴 테니까 가운데 연산들은 제가 유지를 했고요. 각각의 코사인과 사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연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서 있는 친구들은 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0 같은 누워있는 친구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고요. 다음 여러분 예전에 배우셨을 때는 이 부분이 다 세타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관계없이 그냥 세타를 가져오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특수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도 부분들은 얘네가 양각인지 음각인지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 배울 때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어디고 세타가 어딘지를 통해서 밑변과 높이의 관계를 추적해서 막 열심히 증명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젠 이런 유형은 대수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고2 중 그 누구도 이 각도가 몇 도인지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변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사분면에서 쌓이는 양수 4사분면에서 쌓이는 음수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그 다음에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면은 3사분면이거든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를 좀 탐구해 봅시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됐나요? 자, 이제 20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게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뒤에 몇 개 없으니까. 숙제 드릴 테니까 잠깐 계시고.